식당에서 나오는 반찬들 중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고혈압, 당뇨, 위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런 병이 있다면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도 크죠.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 반찬들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반찬은 바로 김치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김치를 제공받죠? 그런데 이 김치가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먹는 김치, 특히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는 대개 중국산 김치가 많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는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김치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인데요. 이 김치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고춧가루의 품질이 낮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고춧가루와는 달리 중국산 고춧가루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춧가루는 우리가 기대하는 매운맛과 맛의 깊이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할 수 있어요. 둘째로, 김치의 핵심 재료인 젓갈의 품질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 김치에서는 전통적으로 좋은 품질의 젓갈을 사용하지만 중국산 김치에서는 저렴한 대체 재료들이 사용되기 일쑤입니다. 그로 인해 김치의 짠맛과 깊은 맛이 부족하고 영양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조되는 김치는 발효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발효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 세균 번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중국산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김치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바로 방부제와 화학 첨가물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김치의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김치에 방부제를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화학 물질들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면역력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김치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김치에 유해균이 자라거나 발효가 지나쳐 신선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에게 위장 문제나 배탈을 일으킬 수 있죠. 결론적으로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는 그 출처와 성분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산 김치라면 품질이나 위생, 유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김치를 먹을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챙겨 먹거나 유기농 저염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 김치는 발효가 잘 되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튀김입니다. 식당에 가면 튀김을 주문할 때가 많은데요. 맛있게 바삭바삭하고 기름진 튀김이지만 사실 우리가 외식할 때 먹는 튀김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로,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많은 식당에서 튀김에 사용하는 기름은 재사용되는 기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은 한 번 사용하고 난 뒤 고온에서 여러 번 재사용되면서 그 안에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기름을 오래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발생하는데,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비만, 그리고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기름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많아져서 튀김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튀김은 과잉 기름 흡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 잠길 정도로 튀긴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자체가 기름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몸에 쌓인 과도한 지방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에서 제공되는 튀김은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칼로리가 매우 높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튀김옷의 품질도 중요한데요. 일부 식당에서는 튀김옷을 만드는데 저렴한 밀가루와 첨가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첨가물들은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MSG 미네랄 글루탐산과 같은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면 과도한 섭취 시 두통이나 위장장애,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튀김을 튀기는 온도도 중요한데요. 식당에서 튀김을 자주 튀기는 기름의 온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음식이 겉만 바삭하고 속은 제대로 익지 않거나 기름에 탄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김을 먹을 때는 그 기름 온도와 관리가 중요한데 외식에서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튀김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기름이 많아서 소화가 느려지고 특히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폭통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화되지 않는 기름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어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튀김은 맛있고 바삭하지만 건강에 여러모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튀김은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튀김의 온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김을 피하고 싶다면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싶다면 튀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치킨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생선도 튀긴 것보다는 찜으로 조리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 튀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있는 중국 음식인데요. 외식할 때 짜장면을 자주 먹지만 사실 식당에서 나오는 짜장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나오는 짜장면이 왜 좋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스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짜장면의 맛을 좌우하는 짜장 소스는 대개 대량 생산된 소스를 사용합니다. 이 소스는 MSG 미네랄 글루탐산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MSG는 음식의 맛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위장장애,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인 식당에서 나오는 짜장면은 맛을 쉽게 내기 위해 MSG와 같은 인공 조미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러운 맛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재사용되는 기름입니다. 짜장면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름은 종종 재사용되는 기름일 수 있습니다.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기름 속에 유해 성분이 축적되고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식당에서 비용 절감과 편리함을 이유로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런 해로운 성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면의 질입니다. 짜장면의 면은 대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정제된 밀가루는 식이섬유나 비타민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제공되는 짜장면의 면은 양이 많고 밀가루의 품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을 많이 먹게 되면 칼로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생관리 문제입니다. 짜장면을 대량으로 준비하는 식당에서는 면이나 소스를 장시간 보관하거나
남은 소스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사용된 소스나 면이 오래된 상태로 제공되면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재료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짜장면의 소스에는 간장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짜장면에 들어가는 고기나 채소도 잘 세척되지 않거나 저질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외식으로 자주 먹다 보면 과도한 나트륨과 기름, 고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어 심장질환이나 비만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짜장면을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짜장면을 먹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소스를 사용하는 곳이나 화학 첨가물이 없는 소스를 사용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또한 면의 양도 적당히 조절하고 채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둘째,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 볶음밥이나 쌀국수, 면 대신 야채를 넣은 요리도 칼로리와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음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짜장면은 맛있고 인기가 많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짜장면은 건강에 여러모로 해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소스에 화학 첨가물, 재사용된 기름, 고칼로리 면, 높은 나트륨 농도 등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는 그런 요소들을 피할 수 있는 식당을 고르고 대체 음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는 한국 가정에서 자주 먹는 대표적인 찌개 중 하나로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하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된장찌개가 집에서 끓여 먹는 것과는 다른 점이 많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식당에서 나오는 된장찌개가 가정에서 만든 것보다 안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된장의 품질 문제입니다. 집에서 된장찌개를 만들 때는 자체적으로 만든 된장이나 품질 좋은 된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식당에서는 대체로 저렴한 대량 생산된 된장을 사용합니다. 대량 생산된 된장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화학 첨가물이나 MSG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된장은 맛을 강화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화학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MSG가 포함된 된장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질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적어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물의 나트륨 농도입니다. 된장찌개는 기본적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조미료가 들어가며 이들 대부분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며 간을 맞추지만 식당에서는 간을 세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제공되는 된장찌개는 국물의 나트륨 농도가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된장찌개를 자주 먹으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사용되는 재료와 조리 방식입니다. 많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대량으로 준비하고 남은 국물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제적이지만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사용된 국물에는 이미 끓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세균 번식이나 유해 물질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나오는 된장찌개는 보관 상태가 부적절하거나 장시간 조리되는 경우가 많아 유해 성분이 증식하거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고기와 채소의 품질 문제입니다.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용하지만 많은 식당에서 저렴한 고기나 냉동 채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면 화학 첨가물이나 호르몬제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류의 품질과 채소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된장찌개 자체의 영양가도 떨어지고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조리 시 과도한 기름 사용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된장찌개를 더 구수하게 만들기 위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의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이 많으면 국물의 맛은 구수할 수 있지만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고를 때는 몇 가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의 품질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품질의 된장을 사용하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발효된 된장이나 화학 첨가물이 없는 된장을 사용하는 식당을 고르세요. 메뉴에 자체 제작 된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나트륨 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간을 세게 하지 않는 식당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이 짜다면 국물 양을 줄이거나 물을 더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바뀌는 메뉴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을 선택하면 더 건강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기름 사용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된장찌개가 지나치게 기름지지 않도록 기름 사용량을 줄여서 조리하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 대신 기름을 적게 사용하거나 기름 없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식당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의 위생 상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된장찌개를 오래 보관하거나 재사용되는 국물이 아닌 매일 신선하게 끓이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잘 관리되는 식당에서 먹는 것이 위생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된장찌개는 집에서 만든 것처럼 건강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좋은 된장과 신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된장찌개는 MSG, 나트륨 과다, 기름, 과잉 등으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좋은 된장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또한 고기 대신 해산물이나 두부를 추가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